국어 1단원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교과서 쪽수로는 30쪽이고요. 교과서를 잘 펴고 필기도구도 같이 잘 준비했죠. 이번 단원에서는 비유하는 표현을 공부해 볼 텐데요. 먼저 그림을 보니까 이제 새학년이 되어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대화 나누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새학년이 되면 어떤 친구들을 만나고 싶나요? 대답하는 친구들의 대답 한번 읽어볼게요. 따뜻한 손 같은 친구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석같이 늘 붙어 다니는 단짝을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마음이 호수같이 맑은 친구가 생기면 좋겠어요. 이렇게 세 친구가 세 가지 대답을 했습니다. 이 친구들은 자기가 새롭게 만나는 그런 친구들, 새롭게 사귀고 싶은 친구들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체크해 볼까요? 첫 번째 대답을 한 친구는 따뜻한 손,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자석이라고 표현을 해줬고요. 마지막 친구는 호수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이 세 친구들은 모두 비유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 장 넘겨서 이번에는 시를 배우면서요. 시를 읽으면서 비유하는 표현이 무엇인지 좀 더 정확하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날 시는 뻥튀기라는 제목을 가진 시인데요. 자, 먼저 선생님이 이 시를 소리내서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같이 속으로 읽겠습니다. 뻥튀기, 글 고일, 그림 관세혁. 뻥이요, 뻥. 봄날 꽃잎이 흩날리는 것처럼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나비가 날아갑니다. 아니야, 아니야. 한방눈이 내리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폭죽입니다. 하얀 연기 고소하고요. 가을날 메밀꽃 냄새가 납니다. 아니야, 아니야. 새우 냄새가 납니다. 아니야, 아니야. 멍멍이 냄새가 납니다. 맞아요, 맞아요. 옥수수 냄새입니다. 자, 이런 뻥튀기에 대한 재미있는 시였어요. 자, 우리가 이 시를 가지고 34쪽을 가보니까 먼저 2번을 보면 이 시에 대해서 질문을 만들어야 되네요. 그림과 관련한 질문 만들어야 되고요. 글과 관련한 질문 만들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번엔 각자 소리내서 혼자 스스로 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어떤 질문을 만들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시로 돌아가서 영상 멈추고 시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를 읽었다고 하고 다시 넘어가서 그러면 어떤 질문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림과 관련된 질문. 예를 들어서 그림에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뻥이요를 왜 진하고 구불구불하게 표현했을까요? 그죠? 32쪽에 보면 거기 뻥이요라는 글씨가 그림에 나오는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질문을 만들 때 예상 답변을 좀 생각하면 괜찮은, 좀 더 좋은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대답을 각각 어떻게 생각하나요? 뭐 그림에는 너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넘어가고 뻥이요를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렇게 표현하니까 마치 진짜 그 뻥튀기 만드는 아저씨가 뻥이요 하고 외치는 그런 생생한 그런 느낌이 전달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림에 관련된 질문을 한 가지만 더 만들어 봅시다. 자, 그 뻥이요 글씨가 나오는 부분으로 가볼까요? 이렇게 뻥이요 하면서 뻥튀기가 날아가고 여기 나오는 이 소녀도 뭔가 날아가는 것 같은데 자, 이 소녀의 표정 어떤가요? 이런 것도 질문할 수 있죠. 이 소녀의 표정이 어떠한가요? 그래서 기분은 어떨까요? 그리고 옆에 그림에서는 자, 냄새를 떠올리면서 그림이 나오는데 이 옥수수는 왜 이렇게 크게 그렸을까요? 이런 질문도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림과 관련된 질문 만들어 보고요. 이번에는 글과 관련한 질문, 즉 이 시의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글에서 표현하려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2개를 만들어야 되네요. 2개. 자, 조금 그림을 가지고 만드는 질문보다는 좀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시가 뻥튀기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뻥튀기와 관련한 질문이라고 생각해보고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부분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시를 읽기 시작할 때 자, 책에 이런 질문이 나오죠. 뻥튀기 하는 모습을 본 경험을 떠올리며 그러니까 뻥튀기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그죠? 뻥튀기 만드는 모습을 본 경험이 있나요? 자, 이것도 하나의 질문이 되겠죠. 그리고 이 시의 특징이 이렇게 아니야,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2번씩 중복을 하잖아요. 반복을 하잖아요. 왜 아니요, 아니야, 맞아요를 반복했을까? 반복해서 썼을까? 그리고 이 시를 지은 이는 어떤 것을 말하고 싶을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지은이는 누구에게 말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선생님이 다 말로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써야 되고요. 선생님이 요거 예시 4개를 말했어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말한 거 참고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을 생각해서 질문을 써도 됩니다. 질문을 다 만들었다면 3번으로 가볼게요. 이제 우리가 이 시에서 비유하는 표현을 찾아볼 건데요. 자, 뻥튀기가 사방으로 날리는 모양, 여기저기 날아가는 모양, 그리고 뻥튀기의 냄새를 어디에 비유하는지 찾아보기 전에 여기 밑에 이 부분을 먼저 읽어볼게요. 자, 뻥튀기가 사방으로 날리는 모양을 봄날 꽃잎으로 표현한 것처럼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비유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대상을 이것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거나 비슷한 성질, 어떤 공통점을 가진 다른 것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비유하는 표현이라고 한다는 것. 자, 그러면 뻥튀기가 사방으로 날리는 모양을 봄날 꽃잎 말고도 무엇에 빗대어 표현했는지 찾아볼게요. 자, 봄날 꽃잎 나오고요. 아니야, 아니야 하면서 나비, 그죠? 그리고 한방눈, 그리고 폭주까지 이렇게 3가지를 더 써주면 되겠네요. 이거는 같이 써볼게요. 나비, 한방눈, 그리고 폭죽.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봄날 꽃잎, 나비, 한방눈, 폭죽 이 4가지는 서로 공통점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뻥튀기가 날리는 모양을 이렇게 각각 비유한 거죠. 이렇게는 뭔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비슷하길래 여기에 비유를 했을까를 생각하면 까닭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봄날 꽃잎처럼 흩날리기 때문에 꽃잎에 비유를 했고 나비에 비유한 까닭은 뻥튀기가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이 나비가 날아가는 것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죠? 한방눈에는 왜 비유했을까요? 한방눈 하얘서 하얀 눈이 내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뻥튀기가 날아가서 어디에 쌓이면 한방눈이 쌓이듯이 이렇게 쌓이잖아요. 수복수복. 그런 게 비슷하니까. 그리고 폭죽은 뻥 하고 터져가지고 이렇게 퍽 터져서 날아가니까 그렇게 비유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뻥튀기 냄새 어디에 비유했는지 찾아볼게요. 자, 냄새. 여기서 이제 고소하다고 하면서 고소한 냄새가 나는 것들을 다 찾은 거죠. 그것들에 다 빗대어 표현한 거예요. 메밀꽃 냄새, 그죠? 메밀꽃 냄새, 새우 냄새, 멍멍이 냄새, 그리고 옥수수 냄새까지 이렇게 4가지 역시 써볼게요.
자, 메밀꽃 냄새. 그리고 새우 냄새, 멍멍이 냄새, 마지막 옥수수 냄새까지. 왜 이것들의 빗대 표현했냐면 뻥튀기의 냄새가 고소하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잘 하고요. 옆에 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뻥튀기를 어디에 비유할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자, 얘가 나오는데요. 뻥튀기를 나비에 비유했어요. 자, 이 시에서도 나비에 비유를 했는데 까닭이 서로 달라요. 이 시에서는 뻥튀기가 날아가는 모양을 가지고 나비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비유를 한 건데, 여기에서는 자,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데, 그죠? 번데기가 나비가 돼요. 이렇게 아주 다른 모양으로, 아예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 비슷하기 때문이래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죠. 뻥튀기도 옥수수 알갱이에서 이렇게 뻥튀기라는 아예 다른 모양을 가진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마치 나비가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해서 비유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비유할지를 찾아볼게요. 뻥튀기에 뭐 날아가는 모습도 괜찮고, 앞에서 했던 것처럼 냄새를 가지고 비유해도 괜찮고, 아니면 어떤 지금 여기 예시에 나오는 것처럼 그 성질, 특징을 가지고 비유해도 괜찮아요. 자, 선생님도 좀 비슷하게, 선생님은 새싹에 비유를 해볼게요. 새싹. 왜냐하면 뻥튀기가 튀겨지는 모습을 보면 옥수수 알갱이의 그 껍질을 깨고 톡 터지면서 뻥튀기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새싹이 씨앗에서 새싹이 되는 그런 느린 동영상 같은 거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씨앗의 단단한 껍질을 깨고 천천히 새싹이 이렇게 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이 비슷한 것 같아서 새싹의 비유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볼게요. 뭔가 기발한 표현이 나오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넘어가 볼 건데요. 마지막 5번. 자, 이번에는 이제 시는 끝났고요.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대상을 골라 붙이고 비유하는 표현을 써서 한번 나타내 봅시다. 자, 붙임육에 붙임딱지를 활용하래요. 그래서 붙임육을 보면, 뒤에 붙임육을 보면 10가지 뭔가가 나올 거예요. 그것들 중에서 2가지를 골라서 각각 이렇게 붙이고 내가 그것을 어떤 다른 대상에 비유할지 생각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그 비유하는 대상을 가지고 표현을 써줘야 돼요. 자, 그냥 그 대상만 딱 쓰는 것이 아니고 문장으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붙임딱지를 같이 보러 가볼게요. 붙임육에 가보니까 이렇게 10가지 그림이 나옵니다. 10가지 그림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이 중에 2가지 내가 어떤 비유의 표현을 사용할지 생각하면서 2가지 먼저 골라보세요. 자, 선생님은 예를 들어주기 위해서 사실 굉장히 좀 10가지 모두 다 나름 어려운 것 같은데 좀 선생님에게는 가장 쉬운 솜사탕 한번 골라볼게요. 솜사탕. 자, 솜사탕 골라 가지고 가겠습니다. 다시 책으로 와서 이렇게 솜사탕 붙일 거고요. 솜사탕을 무엇에 비유할 거냐면 조금 흔하지만 구름에 비유할게요. 구름. 자, 그러면은 구름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자, 구름을 가지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솜사탕이 구름같이 폭신폭신합니다. 자, 바로 이런 식으로요. 그죠? 선생님이 예를 하나 보여줬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선생님이 쓴 이 대답을 여러분들은 여기에
써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서로 어떤 표현을 썼는지 바꿔 읽어보면서 또는 읽어주면서 이렇게 친구들이 쓴 표현도 같이 적어보세요. 그러면 오늘 학습이 끝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시 한 편 더 살펴보면서 비유하는 표현을 조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